숭실대학교 미디어 경영학과 예비 신입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경영학과 입시 정보와 학과 소식을 전달하는 미경 뉴스입니다. 2022년도 미디어 경영학과 입시 일정이 어느덧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많은 분들의 관심이 미디어 경영학과 입시 관련 소식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디어 경영학과의 4가지 소식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학과 소개와 커리큘럼, 입학 전형과 장학금 안내, 비대면 행사부터 학교 생활에 대한 소식을 전달드립니다. 먼저 미디어 경영학과 커리큘럼에 대해 소개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IT 기술의 발달에 따라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드는 현재, 일상의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 미래 사회에서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기 위해 미디어 경영학과는 국내 최고의 교수님들과 함께 융합 지향의 교과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전공은 공학, 콘텐츠, 경영 3가지 분야로 구분됩니다. 소프트웨어 공학, 미디어 콘텐츠, 디자인, 마케팅 분야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미디어 경영학과에서는 학생들을 IT 기술과 미디어 관련 융복합 전문가로 육성하며 특히 실무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겸비한 창의적 인재로의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학생들은 이를 통해 차세대 미디어 리더가 되기 위한 성장 발판을 마련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커리큘럼 안내에 앞서 전체 과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학년 때 각 전공에 대한 기초과정을 배우고 2학년부터는 희망하는 전공을 선택하여 전문적이고 심화적인 공부를 진행합니다. 21학번 학생들과 인터뷰한 결과 개발자와 비개발자로 나누어 진행한 프로그래밍 수업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본 학과는 1학년 때 비개발자도 기본적인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도록 성장시키는 것이 1차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오선민 리포터가 커리큘럼 브리핑을 준비했습니다. 오선민 리포터. 네, 안녕하세요. 오선민 리포터입니다. 1학년 커리큘럼부터 안내드립니다. 1학기는 프로그래밍, 미디어 앤 테크 기초 조형을 배우며 2학기에는 프로그래밍, 테크노 경영, 미디어 제작 등 전공에 대한 기초 과정을 중점적으로 수업합니다. 1학년 수업을 통해 프로그래밍과 미디어에 대한 기초 지식, 공학적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2학년부터는 기초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 기본적인 전공 내용을 학습합니다. 제가 인터뷰한 바로는 1학년 때보다 2학년이 조별 과제가 더 많은 편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학우들과 소통하고 함께 프로젝트를 완성해 갈 수 있어 한층 더 실력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브리핑 감사합니다. 3학년 때는 이론보다 실무 중심의 수업이 진행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올해 진행된 학과 내 마스코트 공모전에서 전공 과목인 3D 그래픽 디자인을 활용한 작품들이 출품되었습니다. 학과에서 수강한 내용을 실습함과 동시에 장학금도 얻을 수 있어 큰 호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4학년에는 보다 전문적이고 심화된 전공을 배우게 되며 1, 2, 3학년에 배운 지식을 기반으로 응용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구성됩니다. 졸업생들은 지금까지 배운 전공들의 심화 과정인 만큼 학업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미경뉴스 오선민입니다. 수시 입학 전형에 대한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2022학년도 수시 입학 전형의 모집 인원과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디어 경영학과의 총 모집 인원은 43명입니다. 지원 자격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특성화 고등을 졸업한 자, 직업훈련 과정을 이수한 일반계고 졸업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을 졸업한 자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숭실대학교 입학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교 졸업일 이후로 대학교 입학일 기준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직 회사에서 4대 보험 중 하나 이상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영업자 및 영세 창업자 모두 가능합니다. 선발은 1단계와 2단계를 거쳐 진행하며 각 항목별 단계별 점수 반영 비율이 다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단계는 서류 전형이 100%이며 모집 정원의 3배수로 선발됩니다. 2단계는 서류 평가가 70%, 면접 평가 30%를 합산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서류 평가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성적보다는 생활기록부 및 자기소개서 점수 비중이 높으므로 자기소개서 작성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비춰집니다.
자기소개서 항목은 작년 대비 한 문항이 줄어들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총 3가지 문항의 자신의 경험과 목표를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본 항목은 숭실대학교 입학처 수신 모집 요강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전형에서 합격 후 면접을 진행합니다. 블라인드 방식으로 10분 내외 2대1 개별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온라인 면접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면접 형식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입학처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공 적합성의 경우 진로 탐색 및 전공 선택 과정, 전공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 활동의 전공 연계성 및 성과를 의미합니다. 인성의 경우 서류의 진위 여부, 활동의 진실성, 면접 태도,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합니다. 잠재력은 학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 본교 진학 의지 및 성장 가능성, 전형 인재상에 부합하는 정도를 고려합니다. 가장 중요한 원서 접수 일정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원서 접수, 자기소개서, 서류 제출 모두 9월 11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합니다. 다만 원서 접수는 14일, 자기소개서는 15일, 서류 제출은 16일 오후 6시로 마감합니다. 마감 일자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합격자 발표는 11월 23일에 발표합니다. 서류 합격자에 한해서 12월 5일 면접고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만 해당 일자는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 16일 최종 합격자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등기 우편은 숭실대학교 입학사정관 팀으로, 직접 방문의 경우 숭실대학교 신양관 1층 입학사정관 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발표는 모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앞서 안내드린 것처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꼭 수십 모집 요강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학금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장학금은 학교, 학과, 교회 분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학교 장학금에는 학과 성적이 가장 우수한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백마 성적 우수 장학금을 비롯하여 비전 장학금, 성적 향상 장학금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학과 장학금입니다. 성적에 따라 주어지는 성적 우수 장학금과 학과 근로 장학금, 튜터 장학금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장학금입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 분위에 따라 지급하는 국가 장학금과 중소기업 재직 시 장학금 100% 지원 및 대기업과 비영리 재단 재직 시 장학금 50%를 지원해주는 희망사다리가 있습니다. 이어서 학교 생활에 대한 소식입니다. 비대면 행사에 대해 임대호 리포터가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임대호 리포터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캠퍼스 생활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미디어 경영학과는 대면일 때 못지않게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비대면으로 동기들과 친해지기 어려운 신입생들을 위해 진행한 온라인 OT와 신입생 환영회 행사는 신입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인터뷰해본 바로는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비대면으로나마 동기를 만나 아쉬운 마음을 달랠 수 있어 기억에 남는 행사였다고 합니다. 임대우 리포터, 이번 연도부터 시작한 특별한 활동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활동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바로 튜터링 활동입니다. 학과 내에서 본인이 자신 있는 과목 또는 노하우를 공유하는 튜터링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정규 수업 외에도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어 참여 학생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화면에 귀여운 캐릭터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미디어 경영학과의 마스코트입니다. 이번 1학기에 실시한 학과 공모전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새로운 마스코트를 제작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학교에서 많은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상시 상금과 커리어,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가 종식되어 대면 행사도 많이 진행되길 바라는 학생들의 열망이 실현되길 바랍니다. 미경뉴스 임도호입니다. 네, 학교생활 랜선 체험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이로 앵커, 이 사진은 어떤 소식인가요? 코로나 이전 개강식과 종강 파티입니다. 본 행사는 선후배 교류장으로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참여해본 적이 없어 아쉬울 따름입니다만 교류가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끝나는 시기에 줌으로 회식을 진행하여 동기들과 친해질 기회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가장 가고 싶은 MT 사진이네요. 이은 앵커, MT 소식은 언제쯤 있을까요?
사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MT를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가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참여할지 공약 하나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내년에 MT를 가게 된다면 넥스트 레벨의 디귿춤과 에이셉 꾹꾹이 댄스를 야무지게 추겠습니다. 그 공약 반드시 지켜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선배님들의 즐거운 나들이 사진이네요. 이은 앵커는 동기들과 많이 친해지셨나요? 현재 코로나로 인해 만날 기회가 많지는 않지만 랜선 회식을 하거나 학년별 게임 대항전을 진행하는 등 추억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탐방 연수도 가능합니다. 글로벌 기업과 선진 우수 기관을 방문함으로써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례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진행 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동아리와 소모임에 관한 소식입니다. 저는 파이썬 스터디와 축구 소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TMI 감사합니다. 현재 동아리와 소모임의 경우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일부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두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동아리와 소모임 관련 사항은 미디어 경영학과 홈페이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경뉴스의 오이루 이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인정님부터 자기소개 해주시죠. 네, 어디 보고? 네, 여기.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경영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18학번 최인정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에 재학 중인 19학번 김혜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일단 이제 두 분 다 지금 3학년이고 4학년이신데 이제 미경과에 오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하거든요. 이제 인정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사무직에 재직하면서 개발 쪽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입학을 준비하면서 커리큘럼을 알아보던 중에 개발 쪽으로 커리큘럼이 잘 되어 있는 학과가 미디어 경영학과 거의 유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인정님처럼 커리큘럼을 일단 중점적으로 봤고요. 저도 개발자 이직을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미디어 경영학과를 선택을 했고요. 일단은 저는 선택을 할 때 복수 전공이 가능한지랑 집이나 회사에서의 거리를 제일 중점적으로 봤을 때 미디어 경영학과가 제일 조건에 제일 부합했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랑 회사랑 이렇게 두 개를 병행하는 일이 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죠. 네, 두 분은 좀 어떠셨는지 네, 인정님부터. 일단은 가장 힘든 건 잠을 못 자는 거였어요. 일단 회사도 가야 되고 과제도 해야 되고 수업도 밤 10시에 끝나니까 잠을 잘 못 자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또 회사랑 병행하기가 좀 쉽지는 않죠. 근데 저는 1학년 때 대면 수업했던 거에 대한 좋은 기억도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뭐 끝나고 친구들이랑 맥주 한 잔씩 하고 그리고 뭐 디저트집 같은 거 공부해서 배고프니까 나눠 먹고 그런 기억들이 정말 좋은 추억으로 많이 남아있습니다. 네. 이제 두 분 이제 성적이 또 우수하기로 이제 소문이 자자하신데 혹시 그 비결이라던가 공부 방법을 좀 알 수 있을까요? 혜린님 먼저. 네. 저는 개발이 정말 낯설었어요. 처음 접했을 때. 그래서 일단은 개발자 친구들의 도움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배운 거에 대해서 복습을 위해서 문제를 내달라고 해서 한두 문제 정도 매일매일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개발자들한테 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피드백도 받고 그런 식으로 공부했던 것 같아요. 네네. 열정맨이시네요. 네. 저도 일단 다른 과목도 쉽지는 않지만 가장 어려웠던 거는 저도 비개발자였기 때문에 개발 과목이 제일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저도 개발자 친구들한테 많이 붙잡고 물어보고 여기저기 발로 뛰어다니면서
네, 막 커피도 사주고 이러면서 많은 저의 질문거리를 해소하면서 네, 공부를 해나갔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저희 학과가 이제 여러 분야에서 일을 네. 하다 온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서로 뭔가 배우고 이럴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분위기도 뭔가 잘 형성되어 있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드릴 텐데요. 네.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입시를 할 때 두 분만의 어떤 꿀팁 이런 게 있을까요? 입시 꿀팁 좀 어려운데요. 저는 자기소개서에 제일 중점을 많이 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비개발자이기 때문에 미디어 경영학과에서 어떻게 뭐를 배워서 실무로 활용할지를 가장 어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IT 쪽에 관심이 어떻게 많은지 그런 거를 어필해서 적었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미디어 경영학과여야만 하는 그 이유를 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면접에서나 자기소개서에서나. 그래서 뭐 자기가 어떤 길을 걸어왔고 이제 어떤 열정이 있고 뭘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미디어 경영학과랑 마지막에 연결이 된다면 네,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 네. 좋은 꿀팁 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정말 이제 꿀팁 감사드리고. 네. 자, 이제 웃기즈 타임이죠. 네. 웃기즈. 예스! 네. 미디어 경영학과는 이제 IT 대학 소속의 유일한 재직자 전형 학과인데요. 네, 이 미디어 경영학과의 학과장님 성함은 무엇일까요? 올해 학과장님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맞아요. 틀리면 아주 실망이 크실 것 같은데요. 저 압니다. 아는데 잠깐만요. 박치였던 것 같아요. 박지원 교수님. 잠깐만요. 혹시 박지원 교수님? 네, 맞습니다. 네, 저희 뭐 준비한 선물이 뭐죠? 네, 저희 상품으로 이제 미디어 경영학과에 합격 부적을 드리겠습니다. 와! 저희 필요도 없는 부적을 이렇게 꾸겨서 주시면 아니, 저 이미 합격했는데. 저희 잔뜩 꾸겨져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관하신 건지. 일단은 이거는 저희는 이미 합격했으니까 이거 보고 계시는 신입생 분들께 드리는 걸로 할까요? 그쵸. 미래의 신입생 여러분들한테 드립니다. 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분들도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이번에는 이제 20학번과 21학번 분들을 모실 건데요. 네, 일단 먼저 들어와 주시죠. 이번에도 제가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요. 이제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개발의 갯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입학해가지고 지금 1학기 과탑을 또 찍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멋집니다. 네, 이제 나연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을 하다가 개발자로 입학을 했는데 지금 또 개발뿐만 아니라 미경의 모든 학문을 섭렵했다고 아주 소문이 파다합니다. 네, 두 분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죠. 네. 일단 나연님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경영학과 20학번 김나연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경영학과 21학번 오선민입니다. 선배님 무슨 일 하시죠? 저는 이제 무역 상사에서 물류팀 수출입 업무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 그러면 아예 그냥 이제 무역 쪽 일을 하시는데 좀 관련이 없는 미디어 경영학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게 우선은 약간 제가 무역이랑 물류 일을 하면서 뭔가 이 업무 하나만으로는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요즘 사회가 워낙에 육막형 인재를 추구하다 보니까 만약에 이 업무를 쭉 하더라도 그럼 여기에 뭔가 하나 더 새로운 정보를 더해가지고 새로운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내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에 가장 적합한 게 미디어 경영학과여가지고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발자나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이제 입시 경쟁에서 불리하셨을 수도 있는데 혹시 이제 본인만의 입시 꿀팁이 있다면 조금만 이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되게 비싼 꿀팁이어가지고 조금만 이제 네. 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맛보기만 제가 조금 드리자면요. 저는 사실 정말 개발을 해본 적이 아예 없기 때문에 뭐 전문성으로는 나갈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앞으로 내가 미디어 경영학과에 와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 미디어 경영학과 내에 무슨 전공을 배워가지고 정말 어떤 프로젝트를 내가 완성해 갈 것인가, 이런 저의 상상, 청사진 이런 부분들을 좀 자소서랑 면접에 많이 녹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좀 개발자로서 이제 지금 개발하시는 예비 신입생들에게 꿀팁을 알려주시죠. 본인이 개발자시라면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 직무에 관련된 전문성을 강조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에피소드를 되게 다양하게 풀어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졸업하고 난 이후에도 대외 활동을 조금 한 편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졸업하고 이후에도 개발 이외에 다른 전공 분야에 꾸준하게 관심이 있었고 이러한 어떠한 노력을 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연님은 어떤 이유로 미디어 경영학과를 선택하시게 된 건가요? 네, 아무래도 직장 생활을 일찍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프닝들이 회사에서 발생을 하잖아요. 회사분들이랑은 업무 외에는 접점이 없었고, 대학 간 친구들과는 이제 오히려 공통점이 점점 사라져서 멀어져가는 기분을 느끼기도 했어요. 그리고 연차가 쌓이면서 새로운 신기술이나 배경 지식에 대한 갈증이 생겼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새로운 거를 경험해보자 미디어 경영학과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뭔가 약간 공감도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사실 1학년, 2학년이라서 아마 비대면 수업만 계속 하셨을 텐데 그 수업을 지금까지 하시는 동안 힘들었던 점이 있었을까요? 네. 아무래도 기대했던 것만큼보다는 거리감이 있었죠. 그래도 사회적 거리두기 규칙을 지키면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소규모로 친구들을 만나다 보니까 오히려 개인적인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낯을 가리는 저 같은 성격에는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선민님은요? 네, 저도 엄청 낯을 가리는 성격이어가지고 저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비대면. 낯을 가리신다고? 아니, 왜 웃으시죠? 완전 이재질인데요?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적부터 아주 내성적인 그런 성격이었어가지고요. 유난히 이제 내성적인 선민님, 혹시 새내기로 이제 첫 학기를 보내면서 가장 어려웠다거나 아니면 가장 도움됐던 과목이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어려웠던 거는 그 미디어 앤 테크라고 해가지고 좀 IT, 뭐 미디어 이런 부분의 기술을 총망라한 아주 기본적인 기술들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는 그런 이제 수업이 있는데, 거기에 처음 딱 들었을 때 다 듣고 나서 오잉? 약간 이런 기분이었어요. 아니, 교수님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2시간 동안 사라지신 거지?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어가지고 이런 상태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냥 뉴스를 보더라도 IT나 그런 기술 쪽에 대한 뉴스도 그냥 한 번씩 읽어보고, 또 교수님이 말씀해주시는 그 내용들을 참고해가지고 나라면 이 기술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응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메모해 두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시험 볼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다 이제 너무 좋은 정보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다시 돌아온 무퀴즈 타임인데요. 아까 이제 3, 4학년 선배들은 정답을 맞췄는데 이제 후배들은 어떨까 좀 궁금합니다. 무퀴즈! 예스! 저희 질문은요, 이제 시청자분들이 올해 이제 다들 수시 지원을 하실 텐데요. 올해 자기소개서 마감일이 언젠지 알고 계신가요? 그게 문제인가요? 네, 그게 문제입니다. 저희가 이제 중요하죠. 중요하죠. 추석 전인가? 그러면 9월 20일? 추석이 언제예요? 몰라요. 그럼 저희는 9월 20일. 9월 20일? 9월 20일! 네, 틀렸습니다. 아쉽네요. 네, 정답은요, 이제 9월 15일 18시입니다. 안타깝네요. 아쉽지만 이제 뭐 선물은 못 드리고. 네, 이걸 마무리를 하고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분야로의 도전이자 융합형 인재로의 성장을 위한 시작이다. 열정의 배움터다.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동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곳이다. 개발자라는 목표를 향한 새로운 시작이다.